1억 찍고 멈춘 분들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1억에서 2억은 숫자만 2배가 아닙니다. 속도가 꺾이는 구간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넣어도 계좌가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센 걸 찾게 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QLD와 TQQQ입니다. 문제는 이걸 아무 규칙 없이 잡는 순간 지루함이 공포로 바뀝니다. 오늘은 1억에서 2억을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을 QLD, TQQQ를 현실적으로 연결해서 지루함을 뚫는 시스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1억에서 2억이 답답한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500만 원만 벌어도 와하고 느껴졌는데 1억이 되면 500만 원이 그냥 잡음처럼 느껴집니다. 체감 속도가 느려지니 뇌는 성과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레버리지 유혹, 단타 유혹, 중단 유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살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시간을 더 길게 잡고 자동화로 버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시간을 쓰되 수익률의 엔진을 키우는 길입니다. QLD와 TQQQ는 두 번째 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엔진입니다. 다만 엔진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QLD, TQQQ를 수익률이 아니라 프로토콜로 다루는 법입니다. 1억에서 2억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이 흔들립니다. 월급 들어오면 넣고 시장이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이 나갑니다. 이 구간은 종목의 싸움이 아니라 리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바꾸기 전에 리듬을 고정해야 합니다. QLD든 TQQQ든 리듬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도구가 됩니다. 리듬 고정의 첫 단계는 돈의 역할을 분리하는 겁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이 한 통장에 섞이면 시장이 흔들릴 때 마음이 같이 흔들립니다. 최소한 3칸으로 분리하십시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이걸 해두면 TQQQ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을 보더라도 생활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동 매수의 고정입니다. 1억에서 2억 구간은 추가 납입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의지가 꺾이면 바로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복리의 관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월급말 다음 날로 자동 이체를 고정합니다. 고민하는 날을 없애야 합니다. 고민이 생기는 날이 곧 사고가 나는 날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QLD, TQQQ 배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좋다 나쁘다로 접근하면 망합니다. 역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QLD는 기본 엔진입니다. 장기 우상향의 흐름에 올라타는 코어입니다. TQQQ는 부스터입니다. 속도를 올려주지만 길이 미끄러우면 차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코어와 부스터를 섞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구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코어는 QLD, 위성은 TQQQ.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코어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먼저 깔고 위성은 규칙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코어 70 위성 30 같은 식입니다. 또는 코어 80 위성 20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위성이 코어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TQQQ를 언제 씁니까? 여기서부터가 프로토콜입니다. TQQQ는 아무 때나 들고 가면 결국 심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수 조건을 가격이 아니라 상태로 정해야 합니다. 상태라는 건 시장이 지금 위험한지 아닌지, 추세가 살아있는지 꺾였는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상태 기준은 추세선 기반입니다. 나스닥을 대표하는 QQQ의 흐름이 특정 기준 위에 있을 때는 유지, 아래로 꺾이면 축소. 이 방식은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조건 반사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가 단기 추세를 유지하는 동안은 QLD는 꾸준히 자동 매수합니다. TQQQ는 두 가지 경우에만 추가합니다. 첫째, 시장이 눌림을 주었는데 추세가 살아있을 때. 둘째, 큰 하락으로 공포가 커졌지만 회복 신호가 다시 잡힐 때. 반대로 추세가 꺾였을 때는 TQQQ는 신규 매수를 멈추고 비중을 서서히 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올인 올아웃이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에서 한 번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락이 와서가 아닙니다. 하락이 왔을 때 선택지가 하나뿐이어서입니다. 올인이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행복, 떨어지면 지옥. 그 구조는 오래 못 갑니다. 반면 프로토콜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떨어지면 분할, 더 떨어지면 한 번 더, 추세가 꺾이면 멈춤, 다시 회복하면 재개. 이 4개의 버튼만 있어도 심리가 버팁니다. 이제 1억에서 2억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현실적으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있고 매달 100만 원을 추가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간다고 가정해도 2억까지는 몇 년 단위로 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뿐이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체감은 반대로 옵니다. 한 달, 두 달은 거의 안 늘어난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증가폭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록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멘탈이 깨지고, 월 단위로 보면 흔들리고, 분기 단위로 보면 안정되고, 연 단위로 보면 성장합니다. 여기서 QAD TQQQ를 붙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단순히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루한 구간이 짧아질 확률이 생깁니다. 하지만 확률을 돈으로 바꾸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손실 구간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 둘째, 비상금을 건드리지 않는 구조. 셋째, 비중 상한선. 넷째, 리밸런싱 규칙. 이 네 가지가 없으면 QAD TQQQ는 기가 아니라 폭탄입니다. 비중 상한선부터 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엔 TQQQ 10%만. 근데 오르기 시작하면 20, 30, 50으로 커집니다. 계좌가 재미있어지니까요. 바로 여기서 망합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결국 꼭대기에서 비중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다 한번 꺾이면 계좌가 멈춥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미리 박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TQQQ는 계좌의 30%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넘는 순간에는 일부를 QAD로 옮겨서 코어를 두껍게 합니다. 이게 장기 생존의 핵심입니다. 리밸런싱 규칙은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에서 리밸런싱은 수익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규칙은 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 또는 특정 비중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되돌린다. TQQQ가 너무 커지면 QAD로 이동. TQQQ가 너무 작아지면 신규 매수는 조건이 맞을 때만. 이러면 계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제 지루함을 이기는 디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1억에서 2억은 성장보다 습관이 자산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상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보상은 소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쪼개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 1억 4천, 1억 6천, 1억 8천 같은 체크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마다 하는 행동을 정합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리밸런싱을 점검하고 다음 분기 매수 규칙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해두면 계좌가 안 움직여도 내가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투자 공부가 힘을 씁니다. 돈이 눈에 띄게 늘지 않는 시기에는 지식이 대신 늘어야 합니다. 지식이 늘면 무엇이 바뀝니까? 변동이 와도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규칙을 지킵니다. 규칙을 지키면 결국 복리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지식이 없으면 하락이 곧 위험으로 느껴지고 손이 나가고 시스템이 깨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QAD TQQQ를 쓰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땡겨오지만 마음의 대가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의 실체는 간단합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만 한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비중으로만 한다. 그리고 급락이 와도 행동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세 개만 지키면 레버리지는 무서운 게 아니라 단지 도구가 됩니다. 많이 나오는 실수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승장에서 TQQQ 비중을 계속 키우는 실수. 둘째, 하락장에서 규칙 없이 물타기를 하다가 현금이 바닥나는 실수. 셋째,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서 아예 투자를 중단하는 실수. 넷째, 지루함을 못 참고 단타로 넘어가는 실수. 이 네 가지는 전부 한 문장으로 묶입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상승장에서는 자동으로 일부를 정리하고 하락장에서는 정해진 만큼만 분할하고 중단 대신 축소와 재개를 하고 단타 대신 기록과 점검으로 재미를 바꿉니다. 이제 실행 프로토콜을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월급 다음날 자동 이체를 고정합니다. 투자금은 생활비와 분리된 통장으로 이동합니다. 둘째, 코어는 QAD로 자동 매수합니다. 이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합니다. 셋째, TQQQ는 부스터 통장처럼 따로 생각합니다. 자동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조건 매수만 합니다. 넷째, TQQQ 비중 상한선을 박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의 30% 상한을 넘으면 QAD로 일부 이동합니다. 다섯째, 점검 주기를 매일이 아니라 분기로 둡니다. 매일 보는 순간 지루함이 아니라 감정이 커집니다. 여섯째, 하락 시나리오를 미리 씁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첫 분할, 더 빠지면 두 번째, 추세가 꺾이면 신규 중단. 이걸 글로 적어둡니다. 일곱째,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보상을 설계합니다. 1억 2천, 1억 5천, 1억 8천, 이런 식으로. 보상은 소비가 아니라 리밸런싱 점검, 기록 업데이트,
투자 공부 완료 같은 행동 보상으로 설계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1억에서 2억 구간이 왜 달라지느냐? 지루함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루함은 사실 성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생깁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하는 일이 명확합니다. 자동으로 코어를 쌓고 조건이 오면 부스터를 쓰고 비중이 커지면 다시 코어로 옮기고 분기마다 점검하고 연 단위로 성장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루함은 사라지고 훈련감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1억에서 2억은 감정 게임이 아니라 기술 게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AD만 해도 됩니까?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에게는 QAD가 더 지속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 시간을 견디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TQQQ는 무조건 위험합니까? 무조건이 아닙니다. 규칙 없이 하면 위험하고 규칙이 있으면 도구입니다. QAD와 TQQQ를 같이 하면 수익이 보장됩니까?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확률을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조의 핵심은 비상금, 비중 상한선, 리밸런싱, 점검 주기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정한 대로 합니다. 신규 매수를 멈출지, 분할로 갈지, 비중을 줄일지 그 선택이 미리 글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이 안 나갑니다. 1억에서 2억을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꾸준한 사람도 아닙니다. 시스템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고 조건이 오면 움직이고 조건이 아니면 가만히 있고 분기마다 점검하고 연 단위로 성장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억에서 2억은 지루함이 당신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이유는 성장의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체감이 꺾여서입니다. 그 체감을 이기는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QAD는 코어 엔진, TQQQ는 조건부 부스터, 비상금과 분리, 자동 매수, 비중 상한선, 리밸런싱, 점검 주기, 하락 시나리오 이 6개만 갖추면 1억에서 2억은 결국 도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2억부터는 체감이 달라집니다. 계좌가 월급처럼 움직이는 구간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투자는 재미가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